간밤새 미증시는 다행히 상승 마감해주기는 했습니다만 요즘 시장이 참 종잡을 수 없는 어려운 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런 장세, 사실 요즘 드라이빙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주라든지 유가 또한 좀 시들한 상황인데요. 요즘 같은 이런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혹시 저희 여름이니까 네, 이제 바다에 가보면 네, 이렇게 다른 때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밀물과 썰물이 격차가 크지 않은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름달이 뜨는 때라든가 아니면 달로부터 뭐 멀어진다든가 그러면 밀물과 썰물이 평상시에 물이 많이 빠져나간다든가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든가 네, 교체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그동안 올랐던 부분들 종목군들에서는 이제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이 이제 시장에서 한 2, 3년 소외되어 있었던 일부 종목군들에서는 자금들이 다시 좀 들어오는 현상. 국내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지금 어제 벌어지고 있죠. 네, LS 일렉이라든가 뭐 현대 일렉 그리고 또 일부 반도체 주들에서는 하이닉스처럼 네. 이렇게 이제 그동안 뭐 1000% 올라간 현대 일렉이나 아니면 2, 300% 올라간 LS 그 국내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돈이 좀 빠져나온다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일부 이제 건설 업종이나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점에서 많이 좀 떨어져 있었던 2차 전지 일부에서는 또 저점이 나올 때 자금이 천천히 또 들어오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이렇게 돈들이 어, 지금 바뀌고 있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대변곡점이다. 일반 변곡점을 넘어서서 큰 사이클에 한번 지나가는 이러한 어떤 바톤 체인지 현상들에서 대장주들이 한 번 더 크게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때 또 먹을거리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바톤 체인지 현상, 돈들의 어떤 변화 현상 이런 부분들이 이번 한 주간 가장 강력하게 반도체 쪽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면서 일제히 좀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엔비디아도 좀 간만에 상승세를 보여줬고 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급등을 해줬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을 저희 국내 증시가 다음 주에 좀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제 저도 그래서 네. 어제 보니까 많이 좀 이제 미국 시장이 빠졌다가 어제 예. 1%좀 올라왔고 유럽도 올라와서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봤어요. 한번 종목도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봤나 했더니 음, 방송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어. 그 브로드컴이라 참이 저기 네. 이 워너브로라든가 예. 이런 뭐 차터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방송 업종들이 상당 부분 어제 상승 종목에서 스탠프 500 상승 종목에서 상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상위를 차지했다는 거는 그동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종목군들은 CJ ENM이나 아니면 카카오 같이 네. 지난 3, 4년 계속 떨어지기만 했던 종목들이에요. 음. 또 더군다나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이쪽이 충격이 컸었죠. 그래서 합병 같은 거 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는 약간 경기 방어적인 쪽으로 돈들이 도망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반도체들도 상승을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이 또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에서 가던 형태에서 잠깐 멈춰가면서 했지만 큰 트렌드를 바꾸기에는 반도체들이나 이런 데서 아직은 이제 좀 먼저 들어온 돈들은 이미 탈출을 좀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AI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아까 우리 캐스터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대만의 TSMC에서 일부 돈들이 아시아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한국의 AI로 조정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많이 그동안 먼저 선행적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은 선행적으로 먼저 탈출하는 현상, 스마트머니라고 그러죠. 먼저 사고 먼저 탈출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부분들 좀 일단 중립적 관점에서 약간 물러서서 그동안 반도체가 투자였다면 이제 매매 관점으로만 낙폭과대 형태로만 국내에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 대응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절반이 넘는 비율로 오는 30일부터 열릴 FOMC 회의에서 9월 인하, 금리 인하 신호를 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투자 수익도 안전하게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한샘 파트너님이 미리 보는 주간 리포트 자료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02-3490-4512번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기는 투자 전략 방법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돈의 물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올해는 AI 관련주를 빼고는 증시를 논할 수 없을 만큼 AI 섹터 돌풍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광풍으로 바뀌면서 최근 조정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새로운 대장주 찾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최근에 나타났던 어떤 미국 시장의 이런 어떤 변동성, 그리고 또 한 3달 전부터 나타났던 유럽 시장의 한 20%, 10% 하락한 유럽 시장, 네. 이런 트렌드들을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뭐 이번 주 한 열흘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죠. 7월 네. 중순 이후부터 이런 조정권이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좀 보여져요. 다행이네요. 그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저희 부부는 결혼 10년 차인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이게 위험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안 싸우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예. 있고, 그 또 물론 너무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한쪽이 그런 경우에는 한쪽이 희생하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저희는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예. 그런 경우는 어느 순간 부러져 버리거든요. 좀 불안해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30층 이상 빌딩을 보면 그 루프탑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네. 약간씩 흔들립니다. 예. 100층 높은 건물일수록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 흡수를 충격 흡수보다 그대로 그냥 건물이 주저앉아 버리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이 주식도 이렇게 좀 그동안 AI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줘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이렇게 보면 다 떨어진 게 아니라 반도체 종목군들이나 이런 건 떨어지고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것들은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자료 한번 본다면은 네. 그런 어떤 것들은 조정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게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종목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께서 보셨지만은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스탠앤푸어나 이런 거보다, 근데 실제 다우존스 내에서는 그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제 애플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나스닥 지수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놈이 올라가야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00조짜리다. 500조짜리 하나가 10% 올라갔는데 1조 원짜리 우리나라 거래소에 있는 1조 원짜리 100개 종목이 500개 종목이 전부 다 10% 빠졌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는 500개가 10% 빠지고 삼성전자 하나가 10% 올라갔다 하더라도 종합은 보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을 인정해주는 나라거든요. 자, 그런데 나스닥도 그런데 다우는 좀 다릅니다. 다우는 한 종목이 얼마짜리냐, 시가총액 상관없이 그 종목의 한 종목의 가격을 가지고 그거를 가중시키거든요. 그런데 어제 다우가 강세를 보이고 최근에 다우가 나스닥보다 강세를 보인 이유는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600달러짜리예요. 580달러, 70달러. 30개 종목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 이 종목이 여기가 신고점입니다. 작년도 한 10월 달 정도 되는데요. 그 신고점을 이 주식이 돌파가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런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세한 다음에 이런 이제 헬스케어 종목 중에서 장비 쪽이나 이런 쪽이 약이라든가 이런 게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라든가 그동안 대장주들이 빠진 것에 비한다면 좀 약간 의외 현상이고 또 신고점이 나온 상태에서 어제 또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는 이 미국에 있는 지금 주식시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좀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기 우리 앵커님께서도 네. 제가 이게 약간 이제 번외 질문이긴 한데요. 네. 뭐 우리가 맨날 그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만 한국에 종속됐고 특히 대만과 한국은 반도체에 따라서 지금 완전히 거기에 그냥 좌지우지되잖아요. 저희들도 한국 주식을 보지만 네. 근데 미국에 없는 거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예, 미국이 한국한테 굉장히 아쉬운 업종, 조선 업종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미국도 조선 업종이 있긴 있는데 네. 미국은 조선 업종이 사양 산업입니다. K조선은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사양 산업인데 문제는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은 물량 승부를 보니까 네. 그래서 군함 건조 능력이 미국이 지금 중국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군가를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마치 반도체를 그렇게 한 것처럼. 네. 그래서 어제 갑자기 조선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이런 것도 올라갔잖아요. 네네. 국제유가 강세 종목인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한국에 있는 자금도 트럼프 라인 쪽에 베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청정 에너지가 아니라 화석 연료 그리고 국제유가가 그럼 강세를 보일 때 국내에서는 정유업종도 정유화학업종도 강세를 보이지만 어떤 이제 조선이나 건설 쪽 이런 것도 강세를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야 어제 갑자기 왜 건설주, 조선주가 움직였을까? 물론 그 이면에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흐름 속에서는 결국은 트럼프 대사론을 바꾸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하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까 보셨지만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월요일 날 이런 정책적인 어떤 트렌드 속에서 우리나라 금요일 날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좀 더 강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잠깐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죠. 이번이 47대 대통령 선거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46대가 되셨고 46대 이제 45대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본인이 첫 번째로 사인을 한 법안이 있어요. 그 법안이 어떤 거냐면 바로 오바마 케어를 폐지시키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로 사인한 법안이 국내에 있는 법안에서는 오바마 케어를 본인이 폐지한다. 그 첫 번째 사인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파리 기후 협약에 해서 이제 환경 오염을 줄이겠다는 그것을 그래서 정부 예산을 삭감하는 정책이죠. 이거 폐지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45대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외적으로는 파리 기후 협약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정책을 결정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파리 기후 협약을 폐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이 주도했던 거거든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데 그 뒤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를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각 나라 정상들은 트럼프 외교적으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실리를 추구하는 정책이지 명분을 추구하는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주식을 하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국내 조선업종이라든가 건설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동안 떨어졌던 정유화학업종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트럼프 정책에 더 좀 유리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런 헬스케어 관련 종목군들이 그래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특징들. 그럼 국내에서 또 이러한 종목들이 그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봤을 때는 국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수혜를 입을 걸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파트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우리가 하청받아서 만들면 그걸 이제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그걸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회사의 세계적인. 반면에 약도 이제 복제약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네릭이 있고요, 하나는 바이오 시밀러. 제네릭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적 배열을 그대로 카피해서 되기 때문에 약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리지널 약값이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똑같이 카피약을 만든다 하더라도 성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밀가루를 가지고 똑같은 계란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만들어도 똑같이 레시피를 갖고 하더라도 다른 것처럼 이게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에 이제 그 복제약을 만드는 건데 국내에서는 삼성 바이오 하고요, 로직스 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이 두 개 회사가 세계 1위 업체, 3위 업체입니다. 중국
이게 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소형 종목군들에서는 이제 미국 쪽에 수출하고 있는 CMG 제약, 그리고 이제 일본 쪽이긴 한데 미국 쪽 타진 가능성도 있는 KTN제 계열사인 영진약품. 지난 뭐 3, 4년간 주가가 뭐 한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씩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진단 키트 관련주죠. 그렇지만 이 회사들은 진단 키트 이전에 분자, 그러니까 DNA라든가 유전자 분석 업체로서 이름을 날렸던 세계적인 회사예요. 시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국내 마크로젠. 그렇게 해서 이 종목들, 이 중소형 종목군들은 그동안 계속 소외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을수록 국내에 있는 이런 어떤 소위 얘기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좀 이런 종목들의 강세를 보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면 갑작스럽게 미국의 민간 업종들이 민간 의료 서비스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한국에서 왜 저런 종목들이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본다면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국내하고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정부가 단일화돼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병원이든지 대학병원이든지 혹은 기업이든지 보험료도 걷고 또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의 의료 수가도 정부에서 지급하는데 미국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정부에서 하는 공적 파트가 메디케어라고 하는데 이게 한 60% 이상 정도 됩니다. 60%. 그리고 이 사보험, 죄송합니다. 바뀌었네요. 제가 이걸. 사보험 쪽이 60%고요. 정부 쪽이 한 40% 정도. 그래서 메디케어 쪽은 이제 퍼블릭 의료보험 혜택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거고 이쪽 사보험 쪽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삼성화재나 혹은 현대해상, 그다음에 뭐 국내 동양생명 이런 데 보면 의료실비라든가 생명보험 같은 거 가입한 거 있잖아요. 특히 의료실비 파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 하는 이 메디케어, 예전에는 이 정부 쪽에서 하는 것이 한 3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대략 한 4천만 명 정도가 10%가 조금 넘는 인구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즉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한국으로 따지면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밖에 없죠. 근데 미국은 미국 인구의 10%가 약간 넘는 인구가 어떠한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어요. 공적 혜택도 받지 못했고 사업적인 혜택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65세 인구가 넘었다든가 혹은 장애우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메디케이드 혜택이라든가 혹은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근데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인구가 10%였거든요. 그분들한테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시켜주자.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2천만 명 정도까지는 했죠. 근데 이게 정부 예산이 국방 예산만큼 들어갑니다. 이걸 유지시키려다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하게 이 부분을 손질을 본 거예요. 오바마 케어를 일단은 크게 손질을 보고 비용을 줄이자. 그렇게 해서 정부 비용을 좀 축소하는 정책.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군가는 대신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민간업자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민간업자들.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의료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되겠죠. 그런 어떤 보험회사들이 되겠죠. 그런 회사들 형태로 여기에 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미국 2024년도 미국의 예산이 6조 9천억 달러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9,1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1년 예산이 660조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가총액이 지금 2,200조 정도 됩니다. GDP가 우리가 1년에 2,200조 정도 돼요. 근데 그것의 4배가 넘는 4배 반 정도 되는 게 미국의 2024년도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이 거기에서 한 이제 8,2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실질적인 오바마 케어를 포함한 모든 이제 의료 혜택이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예산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정책적으로 다시 이제 바이든 케어라고 불리는 어떤 이제 의료 서비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서비스라든가 혹은 한국의 방위비 같은 걸 조절하려고 하느냐. 바로 그 부분이 미국에 있는 중산층 이하 백인들, 미국에 있는 이제 중산층 이하 오리지널 백인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세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줄이게 되면 이제 근로소득세를 줄이고 관세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건데요. 아까 방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그러면 대체 의약을 할 수 있는 오리지널 약은 비싸지니까 싼 약 쪽을 대체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좀 올라왔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지는 마시고 이번 주에는 좀 저는 가격 조정 줄 거라고 봐요. 그런 가격 조정을 줄 때 이용해서 매매하는 전략이 적당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AI에서 전 트럼프 관련주로서 국내에서는 건설업종 그리고 바이오 업종 그리고 조선업종 이런 종목들의 실질적인 혜택 가능성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이 큰 돈의 물결이 지금 이 변곡점에서 트럼프 관련주로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2024년대는 그렇게 전략을 논다 생각하시고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교체할까 말까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어떤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